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단종이나 연산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외롭고 가장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제13대 왕 명종입니다. 1545년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고 불과 12살의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소년에게 그 자리는 가시방석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어린 왕의 뒤로 얇은 대나무 발, 즉 수렴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뒤에는 왕보다 더 강력한 존재, 어머니 문정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여인 천하 그리고 외척 정치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명종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종에게는 2명의 왕비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낳은 세자, 훗날의 인종, 그리고 계비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 바로 훗날의 명종입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형제는 우애의 대상이었겠지만 권력의 정점인 궁궐에서 형제는 곧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세자 인종을 지키려는 외삼촌 유님의 세력, 사람들은 그들을 대윤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경원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윤원영의 세력, 그들은 소윤이라 불렸습니다. 같은 파평 윤씨 가문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원수였습니다. 인종이 즉위하면 대윤이 살고 경원대군이 즉위하면 소윤이 산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어린 명종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어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면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외삼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생명이 곧 권력의 유통기한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종의 죽음과 함께 명종이 즉위하자 권력의 추는 순식간에 기울어졌습니다. 12살의 왕은 너무 어렸고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섭정이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은 지체하지 않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을사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원영은 유님과 대윤 세력이 역모를 꾸며 어린 임금을 해치려 했다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역적들이 왕위를 넘본다 라는 거짓 명분 아래 수많은 선비와 관료들이 끌려갔습니다. 고문실의 비명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고 며칠 전까지 왕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12살 명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외삼촌이 사람들을 죽이고 어머니가 그 피 묻은 숙청을 지시하는 상황. 소년 왕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은 곧 동의가 되어버렸고 조정은 윤원영에게 충성하는 자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정적들이 사라진 조정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의 진리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첩 정난정이라는 여인이 권력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상권을 장악했으며 벼슬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실록은 윤원영의 집에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이고 뇌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보다 윤원영의 말 한마디가 더 강력했고 왕의 명령보다 문정왕후의 눈짓 하나가 더 무거웠습니다. 명종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정치를 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 문정왕후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사에는 문정왕후가 다 큰 왕을 불러다 종아리를 때리며 꾸짖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 있는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왕권은 바닥에 떨어졌고 신하들은 왕의 눈치보다 윤원영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종교적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문정왕후는 승려보호를 등용해 억불 정책을 폐지하고 불교 중흥을 꾀했습니다. 성리학을 목숨처럼 여기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승보호를 처단하고 불교를 배척하소서. 하지만 명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조정과 어머니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병을 알아야 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한숨을 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명종이 그토록 단명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층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뇌물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 윤원영에게 바칠 뇌물을 마련했습니다. 세금은 폭등했고 멀쩡한 땅을 뺏긴 농민들은 유랑민이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못 살겠다. 차라리 도적이 되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대도 임꺽정입니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휩쓴 임꺽정의 난은 단순한 도적대의 난동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조정과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는 밀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할을 습격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탐관오리를 응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광군이 이들을 토벌하는데 무려 3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광군이 오면 숨고 임꺽정이 나타나면 환호했습니다. 명종의 시대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고 민심은 왕을 떠나 있었습니다. 1565년 무려 20년 넘게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명종은 진정한 왕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외삼촌 윤원영과 정난정을 탄핵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왔던 척신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려 애썼습니다. 이제야 내가 정치를 해보겠구나. 명종은 밤늦게까지 정무를 보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지 불과 2년 만인 1567년 명종은 34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고 맙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봄이었고 그 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후사가 없었던 명종의 죽음으로 조선 왕조의 직계 혈통은 끊기게 되었고 반계인 하성군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명종의 시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얼마나 위험한가? 지도자의 자질보다 혈통과 욕망이 앞설 때 공동체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명종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왕으로서는 어머니를 극복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평생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수렴청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조선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명종의 고통과 그 시대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명종은 후사가 없습니다. 때문에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선조의 정치 상황을 실감나게 전해드리겠습니다.